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시간으로 이전 시간까지 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럼 이제 그 도형을 좌표로 옮겨서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크게 도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유클리드 법과 그다음엔 데카르트 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클리드법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던 것처럼 평면을 통해서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을 그냥 표시한 거고요. 데카르트는 이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옮겨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법이 바로 데카르트 법이에요. 그래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중등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쪽 데카르트법 좌표 평면을 옮긴 것은 고등부 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삼각형 해가지고 평면 도형을 저희가 그냥 연습장에다 그림 그리듯이 해서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그리는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좌표 평면에 점을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먼저 다뤄볼 거는 좌표 평면입니다. 데카르트 아저씨가 착안하셨다고 해가지고 해서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좌표 평면은 원래 지금 이제 바탕화면 보시다시피 모는 종이로 가로, 세로, 줄이 여러 개로 격자 모양으로 겹쳐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준선, 가로선과 가로선을 주로 X축이라 부르고 세로선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벳 O를 사용하고요. 이거를 저희는 한국에서는 원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숫자는 제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쓰여진 이 것은 O가 제로가 아니고 알파벳 O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리진, 이 뜻이 바로 기원 혹은 기준 혹은 시작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라서 아무래도 그 시작이라는 그 기준이라는 그 단어 오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O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증가할 때마다 양수 1, 양수 2, 양수 3, 왼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위로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제가 이렇게 작게 표시한 것 같지만 원래는 여기에 보이지 않은 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하면은 복잡하니까 보이지 않는 선으로 놔두고 이렇게 선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서로 둘이 겹치는 이런
겹치는 점에다가 겹치는 쪽에다가 점을 놓고서 요거를 좌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의 좌표를 x값에 해당하는 2를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에 y값을 해당하는 2를 불러줘서 2,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면이 이 x축, y축으로 인해서 네 군데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 이쪽 부분을 1 4분면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쪽 부분은 2 4분면 2 4분면 아래에 있는 쪽이 바로 3 4분면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좌표 평면의 가로선들과 세로선들이 만나서 격자 쪽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바로 좌표라 부르고요.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두 개밖에 안 했지만은 요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수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x축, y축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을 아셨으니 점에 대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영어로 이제 포인트라 부르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 x 축, y축에서 이런 데다가 점을 찍었을 때에 만약에 점의 위치에서 아래로 수지로 내려와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만약에 3이고 y축으로 가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4일 때 우리가 이거를 3,4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게 점에 대한 이름 이제 P 대문자 A, 대문자 B 사용하기도 하죠. 점 P라고 전 이제 표시해 보기로 했겠고요. 그다음에 점에 대해서는 알아실 사항이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피처링이라고 표현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림에서 P에 해당하는 점이 3,4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하고요. 여기를 Q점이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을 때에 요 사이 거리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것과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옮겨서 꺼내고 그려볼게요. PQ가 이렇게 있고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잖아요. 얘가 직각이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용해서 선분 PQ의 길이는 제곱은 같습니다. 루트 가로의 길이가 4가 나오네요. 가로의 길이는 4, 4칸이니까요. 세로의 길이는 6.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는 어떻게 찾았냐면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고요. 6은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됩니다. 이거의 제곱인데 루트는 필요 없는데 제가 루트까지 다 써버렸네요. 그럼 이거 제곱을 뛸게요.
그러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의 좌표 중에서 큰 수 빼기 x 좌표 작은 수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큰 수 빼기 y 좌표 작은 수의 제곱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든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이걸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내분점과 외분점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분점입니다. 내분점의 위치라고 표시하면 더 좋겠죠. 그냥 옆으로 선을 그릴게요. 가로 열고 x 1번, y 1번과 x 2번, y 2번에 해당하는 요 위치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m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n만큼 떨어져 있는데 제가 웃은 이유는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듣기만 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점을 대문자 A, 오른쪽에 있는 건 대문자 B, 여기 위치는 대문자 P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y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x값, y값을 찾을 때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비례식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자, 어떤 비례식이냐면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비율은 M 대 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칸과 2칸이든 6칸과 3칸이든 어차피 2대1, 1대1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AP의 길이는 대문자 X에서 소문자 X란다. P의 X좌표에서 A의 X1 좌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절대값 기호를 쓰는 건데 길이니까 되도록 양수라고 보고 그림상 X1보다는 X가 크고 X보다는 X2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 편의상 X 빼기 X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BP의 길이도 양수가 나오게 편의상 X2 빼기 X라고 할게요. 그림상에선 X2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X 빼기 X1의 길이 대 X2 빼기 X의 길이는 M 대 N의 비율과 같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먼저 내항부터 쓸게요. mx2 빼기 mx는 같아요. 외항의 곱 nx 빼기 nx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x의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2 더하기 nx1은 같아요. mx 더하기 nx. 그리고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가로 열고 m 더하기 n에 곱하기 x와 mx2 더하기 nx1은 같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스몰 x의 값은 같습니다. 분수인데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값도 똑같거든요. 방법은. 그래서 p의 좌표는 분수 형태인데요. 가로 열고 분모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y 좌표도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외분점의 위치인데요. 3번 내분점 그리고 그 반대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외분점의 위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점 A하고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깥에 Q라는 위치, 그러니까 A부터 M까지는 A부터 Q까지는 M만큼 길이가 되고 B부터 Q까지는 N만큼 거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x1, y1 좀 위로 올려서 여기는 x2, y2고 q는 모르니까 x, y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외분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도 피처링, 도움은 비례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풀어가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분 AQ의 비율과 선분 BQ의 비율이 M 대 N이래요. 그러면 선분 AQ의 길이는 그림상으로 X 빼기 X1을 해야 양수가 되고 선분 BQ의 거리도 X에서 X2를 빼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식에 의해서 X 빼기 X1의 비율과 X 빼기 X2의 비율은 M 대 N의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거든요. 그래서 내항의 곱 mx 빼기 mx2 같아요. nx 빼기 nx1.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찾으려는 것은 x의 값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친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 빼기 nx는 같아요. mx2 빼기 nx1. 여기서도 살짝 x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이 되고 결과적으로 찾고자 하는 x값은 분모가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y값 찾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x의 값은 m 빼기 n 분의 mx2 빼기 nx1 y 좌표도 m 빼기 n 분의 my2 빼기 ny1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점의 그 좌표 평면으로 도형을 표시하는 것 중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에 표현하는 방법은 요게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점은 좌표로 이렇게 x, y로 표시하는구나.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하실 사항,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분점의 위치를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m 대 n으로 비율로 있을 때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찾는 거로구나. 외분점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외분점의 위치도 분수 형태로 찾는데 이번에는 가운데의 부호가 뺄셈이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또 줄이면 너무 작으려나?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 관련된 도형의 첫 번째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 점의 표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분점 위치 찾아요, 외분점의 위치 찾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내분점의 위치 요것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좀 알아낼 수 있냐면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 위치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외워주시면 참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요, 일단 점 A의 x 좌표가 x1, y 좌표 y1, B의 x 좌표 x2, y 좌표 y2, C의 x3, y3가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 위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선에서 2대 1쯤 해당하는 여기 위치가 바로 무게중심의 위치잖아요.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정말 간단하게 평균이에요. 평균. 3개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개에 더해서 3개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딱 그래서 이 위치가 이 무게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잡아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클리드 때 배울 때는 막 이렇게 선, 중선 뭐 그리고 막 몇 대 몇의 비율이 똑같다 이런 걸로 했었는데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찾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x좌표 3분의 3개 더한 것, y좌표도 3분의 3개 더한 것. 그래서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분점의 위치를 가지고서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